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XRP 과거 4달러를 기록할 것인가? 비트코인이 8K에 도달할 것으로 예언한 분석가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더 기쁜 소식들을 매 순간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XRP와 같은 알트코인의 시즌이 다가왔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큰 랠리는 코인베이스가 XRP 서비스를 뉴욕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온 이후로 나왔다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코인베이스 XRP 뉴욕 사람들에게 고객 이렇게 제공한다는 소식 자체만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파이넥스 소송이 리플의 XRP 선호하는 이유, 이거는 어떠한 얘기냐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리플의 XRP가 가격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XRP는 짱이다 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네, 약간 좀 이상하죠.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사건이 나왔을 때 리플 XRP 뿐만 아니라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기사는 너무 리플 XRP, 저도 리플 XRP를 좋아하지만 너무나 리플 XRP에 편향된 이런 기사인 것 같아서 약간 조금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크립토 바이톨드가 현재 불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XRP가 4달러에 도달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XRP가 BTC를 뒤집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네, 바이톨드는 4월에 비트코인이 이제 8K에 도달할 것을 예측했었다고 합니다. 4월 23일에 비트코인이 5200에서 5500달러로 변화를 했을 때 8K로 직행할 수 있다고 단언을 했었는데, 이 예측이 맞자 이제 바이톨드가 본인의 자신감이 이제 찬 겁니다. 그래서 XRP가 4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네, 사실상 XRP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언제 도달할 것이다,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본인의 판단이긴 하겠지만, 이런 가격 예측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몇 월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몇 월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사실상 맞으면 본인한테 좋은 거고, 안 맞으면 사람들이 그냥 흘려듣습니다. 이 사람들 엄청나게 비난하진 않죠. 네, 암호화폐 시장에 전문가가 없다는 거, 특히 이제 가격 예측 쪽엔 있어선 절대로 아무도 그 누구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고요.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4.75%, 이더리움 5.81%, XRP가 3.96%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그리고 오늘도 역시 바이낸스 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오랜만에 며칠 만에 보는 이런 상승인데요. 이러한 상승이 이어져서 암호화폐 불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 메가피가 사토시 정체 공개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그의 정체를 공개하게 되면 나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잠재적인 보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다며,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일정 멤버들로 구성된 단체지만 비트코인의 백서는 한 개인이 작성했고, 그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밝혔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존 메가피 원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밝히기로 했었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존 메가피의 발언에 따라서 비트코인 SV에 존망이 달렸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네요. 존 메가피가 정말로 알았는데 보복이 당할까? 이렇게 발언을 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몰랐는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식으로 말을 했던 걸까요? 그건 그 누구도 모르겠죠. 하지만 존 메가피가 이렇게 모르는 사실을 일부러 관심까지 끌면서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정말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사토시 공개하면은 본인 신상에 위험이 될까봐 정말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존 메가피 한번 목숨 걸고 밝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BBC가 페이스북 2020년 글로벌 코인 암호화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영국 BBC가 페이스북이 2020년 1분기 내로 1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페이스북 내부에서 글로벌 코인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테스트를 올해 내로 시작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BBC에 따르게 되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수개월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와 페이스북 암호화폐 출시와 관련된 기회 및 리스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나아가 저커버그는 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에게 암호화폐 운영 및 규제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며, 페이스북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빠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웨스턴 유니온 등 글로벌 송금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정말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 많은 얘기들이 많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나왔네요. 비트코인이 향후 3주 이내에 최대 $10,0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60%다. 이것도 가볍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트위터에서 잘 알려진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가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예측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분석가 중 한 명인데요. 자칭 암호화폐 축적기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여전히 대칭 삼각형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BTC가 상승할 확률이 60%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에 따르게 되면 만약 이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향후 3주 내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10,000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비트코인이 $10,000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믿는 분석가가 이 갤럭시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트위터의 크립토랜드로 통하는 또 다른 저명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분석가는 세계 1위의 암호화폐가 상향 조정되어 잠재적으로 $10,000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립토랜드는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삼각형 내에서 거래되고 $10,0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BTC 분석가인 살사 테킬라는 BTC가 $7,000 이상의 거래를 하는 한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는데 이는 $13,000까지의 경로를 나타낼 수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3주 내에 $10,000에 도달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들은 가볍게 그냥 들으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엘프가
아마존 웹 서비스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로 최초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엘프가 이제 공식 미디움을 통해서 AWS의 크로스체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최초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엘프 엔터프라이즈 0.7.0 베타 버전이 AWS에 24일 공식 등록됐고, 네, 개발자가 AWS 앱스토어를 통해 엘프 엔터프라이즈 070 베타의 아마존 머신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어비스와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포트나이트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총 쏘는 게임이죠. 네, FPS 게임에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가 기침이 오늘 계속 나오네요. 네, 5월 23일 코인텔레그래프와 공유한 보도자료에서 블록체인 게임 유통 플랫폼 어비스와 제휴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자료에는 이 제휴를 통해 플랫폼상의 개발자들이 얼리얼 개발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에픽의 언리얼 엔진은 개발자들이 $3,000 이상을 벌면 수익의 5%에 해당하는 분기별 결제를 하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네, 에픽게임즈의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에게 보낸 메일에서 파트너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게임 스튜디오와 타이틀을 어비스 플랫폼에 유치하고 얼리얼 엔진 개발자들을 암호화폐 도입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비스 토큰을 합법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게임 구매와 게임 내 구매 모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이 게임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투입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컨텐츠 원작자 대상으로 팁밭 기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브라우저 브레이브죠. 네, 최근 컨텐츠 원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아마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실만한 XRP 팁밭이라는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컨텐츠 원작자에게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편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ERC20 토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죠. BAT를 활용하며 최근에는 투자 유치를 진행하면서 기업 가치가 1억 3,300만 달러를 평가받은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로빈후드가 뉴욕에서 수수료 없는 트레이딩 앱을 공식 출시했다고 합니다. 미 증권사죠. 로빈후드가 이게 뉴욕에서 수수료 없는 암호화폐 거래 앱을 공식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1월 뉴욕 주립 금융서비스부의 비트 라이센스 인수에 이어서 로빈후드 플랫폼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7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로빈후드 크립토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워싱턴, 플로리다 등 미국의 39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로빈후드의 트레이딩 앱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SV, 이더리움 클래식, 더지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블로그 게시물에는 로빈후드 사용자들은 또한 이 암호화폐와 10개의 코인 추가에 대한 가격 변경 및 업데이트도 추적할 수 있다며, 로빈후드는 지난 4월 기존의 은행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규제 당국의 은행 승인을 신청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메이저 은행 4곳이 블록체인에서 약속 어음 발행 성공했다고 합니다. 2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데카방크, 네, DW뱅크, 디지뱅크, 네, 헬라바뱅크 등 독일 메이저 은행 4곳이 블록체인을 통한 약속 어음 발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모건 크릭의 CEO가 모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모건 크릭 마크 유스코 대표가 2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모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BTC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유스코는 향후 10년간 BTC 투자가 S&P 500 투자 펀드를 훨씬 능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BTC에 돈을 넣는 것에 대해 묻자 유스코는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다변화 자산이고 그것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유스코는 이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어느 시점에서는 40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더불어 기존 은행과 금융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또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은행의 공급 및 수요 방정식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는 모든 은행과 금융과 사우디 왕자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것에 놀라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모건 크릭의 CEO처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통화 수단으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지만 가치 저장 수단, 즉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비트코인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 시세 하락세 극복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코인 360에 따르게 되면 23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극복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7,630달러에서 점차 최고치인 7,946달러에 도달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상승했다, XRP도 상승했다. 코스모스는 이렇게 손실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보도 시점에서 2,450억 달러로 이날 시작 당시 한 50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식은 모건 크릭 CEO가 아까 방금 전에 언급한 기사와 똑같습니다. 모든 포트폴리오에 BTC를 넣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BTC 청년 투자자 10대죠. 에릭 핀맨입니다. 지금은 20세인가요? 지금 20세 비트코인 투자자 에릭 핀맨이 비트코인 투자 앱 코인비츠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앱은 소액 투자에 적합하여서 투자자들은 매일 최소 1달러 상당의 BTC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 설정된 금액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 그라운드 X가 블록체인 앱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 X가 오는 8월 15일까지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앱을 개발하는 공모전 클레이튼 호라이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상금은 클레이튼 토큰이 클레이로 제공이 되며 1에서 5등까지는 각각 10만 달러, 6에서 10등은 5만 달러, 11에서 15등까지는 3만 달러 상당 클레이를 시상한다고 하네요.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하고 역량 있는 개발사를 파트너로 발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많은 개발자가 클레이튼의 지향점인
블록체인 대중화에 공감하며 참여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빗썸에 관한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정보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네, 빗썸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공시 플랫폼 쟁글을 개발 중인 크로스 앵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빗썸에 상장되거나 상장 예정인 프로젝트에 대한 상장 적격 진단 평가 보고서와 프로젝트들의 사업 현황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김준우 크로스 앵글 공동 창업자는 암호화폐 투기꾼이 모여서 투기장이 된 것이 아니고 정보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장이 된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 단타 매매 중심의 암호화폐 투자 시장을 장기 투자도 가능한 시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상장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며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커뮤니티가 이제 코빈후드, 네, 로빈후드 거래소 아닙니다. 네, 코빈후드 거래소가 먹튀를 했다,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름부터가 약간 코빈후드 좀 그러죠. 네, 금융 전문 미디어 FX 스트리트에 따르게 되면 대만계 암호화폐 거래소 코빈후드가 지난 20일 파산 신청을 제출한 이후 커뮤니티 내에서 투자 회수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빈후드는 지난 4월 코빈후드 산하 블록체인 프로젝트 덱슨 토큰 ICO를 통해 350만 달러를 모금했으나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토큰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네요. 네, 코빈후드 측은 회사가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모든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고 DXN 토큰을 폐지되지 않았다며 네, 이런 회수 사기는 아니다 라는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코인리스는 코빈후드 거래소가 지난 한 달간 이어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직원 100명을 해고할 예정이지만 거래소는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장통을 좀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러한 시기에 살아남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말로 보완적으로나 많은 점에서 네,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크게 네, 암호화폐 성장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안 쪽에만 네, 이렇게 신경만 써도 네, 참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녁 뉴스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코인리스 측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요. 네, BBC, 페이스북, 네, 2020년 글로벌 코인 암호화폐 출시 예정, 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페이스북 이제 글로벌 코인이 기존 외환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텔레그램이 이제 3분기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 출시를 예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감원 핀테크 혁신 실장이 IEO 법적 논의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특히 빗썸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정보 공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영상 녹화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의 소폭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을 불장으로 이끄는 힘이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